난 왜 마누라랑 싸우게 되지? 한 친구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전날 저녁에도 그랬다. 그는 귀가하자마자 가벼운 푸념을 했다. 요즘 일이 되게 안 풀리네 진짜.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승진이 누락됐지 뭐야. 이번엔 꼭 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안 됐으니까 올해는 꼭 될 줄 알았지. 아내의 얼굴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성진이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승진했어. 당신도 잘 좀 해보지. 성진이 아빠는 아마 뒤에서도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그의 기분이 확 뒤틀렸다. 뭐 그럼 내가 열심히 안 뛰어서 승진이 안 됐다는 얘기야? 화도 나고 위축되고 우울해졌다. 그가 귀가하자마자 요즘 일이 되게 안 풀리네 라고 말한 건 왜인가? 그가 귀가하자마자 요즘 일이 되게 안 풀리네 라고 말한 건 왜인가? 남들에게 털어낼 수 없는 마음속의 우울한 생각을 털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그 생각을 털어내도록 하기는커녕 그의 친구와 비교하며 그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암시했다. 이 때문에 그가 털어내려던 우울한 생각은 다시 마음속에 짓눌리게 됐다. 그가 털어내려던 우울한 생각은 다시 마음속에 짓눌리게 됐다. 이렇게 짓눌린 생각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어느 순간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일 아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요즘 일이 되게 안 풀리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승진이 누락됐지 뭐야. 이번에도 승진이 안 되면 속상하죠. 성진이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승진했어. 친구는 됐는데 당신만 안 돼서 더 속상하겠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이 세상에서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역시 당신밖에 없어. 아내가 남편의 우울한 생각에 리듬을 맞춰주니 그를 짓눌렀던 우울한 생각이 끌려나가게 된다. 어느 날 집에서 밤늦게 컴퓨터를 하던 남편이 아내 쪽을 쳐다보면서 신경질을 냈다. 이 컴퓨터 너무 느려. 신문을 보던 아내는 남편을 흘끗 쳐다보고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남편은 더욱 화가 나서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컴퓨터는 너무 느려 터졌어. 아내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다. 남편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망할 놈의 컴퓨터 당장 박살내고 싶네. 아내도 화가 났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컴퓨터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났다. 난 컴퓨터에 화내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젠장 이 집안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네. 컴퓨터에 대한 불만이 부부싸움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만일 아내가 이렇게 리듬을 맞춰준다면 어떨까? 컴퓨터가 너무 느리니 짜증나죠. 정말 너무 느려. 집에서 일해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컴퓨터까지 느리니 더 짜증나겠어요. 정말 그래. 짜증나는 생각에 장단을 맞춰주면 남편은 이렇게 수그러들 것이다. 만일 아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집에 와서 쉬고 싶고 몸도 피곤하고 산책이라도 하면서 마음도 달래고 싶을 텐데 컴퓨터까지 느려 터져서 속이 많이 상하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컴퓨터를 전혀 몰라 안타깝네요. 이런 말에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 여보, 내 속마음을 알아주니 고마워. 그리고 괜히 짜증 부려서 미안해. 리듬만 맞춰주면 남편의 부글부글 끓던 생각이 몽땅 끌려나간다. 리듬만 맞춰주면 남편의 부글부글 끓던 생각이 몽땅 끌려나간다. 아내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이다. 성격 차이란 서로 생각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것이다. 성격 차이란 서로 생각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것이다. 부정적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괴롭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하지만 리듬을 맞춰주면 끌려나온다. 끌려나오는 순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순간 사라진다. 부정적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괴롭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하지만 리듬을 맞춰주면 끌려 나온다. 끌려 나오는 순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순간 사라진다. 재직증명서가 빠졌네요. 은행 대출계 직원의 말에 내 얼굴이 찌푸려졌다. 서류 하나 때문에 회사에 돌아가 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은행에 되돌아와야 한다? 언짢은 표정을 읽었는지 직원이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고객님, 서류가 빠져 있어서 맥이 빠지시죠. 제가 나머지 서류들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 내일 한가한 시간에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을까요? 빠진 서류만 가져오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 교육을 참 잘 받은 직원이라 느꼈다. 분명히 고객인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는 고객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고객의 언짢은 생각부터 털어낸 다음 고객의 생각이 물결처럼 흘러가도록 부드럽게 리듬을 맞춰 주었기 때문이다. 고객의 언짢은 생각부터 털어낸 다음 고객의 생각이 물결처럼 흘러가도록 부드럽게 리듬을 맞춰 주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빠진 서류를 건네주러 가서 나는 더 큰 감명을 받았다. 이봐, 내가 돈 좀 빌리러 왔다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정장 차림의 나이 지긋한 남자가 옆 창구에서 젊은 직원에게 역정을 내고 있었다. 고객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규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더욱 화를 냈다. 자꾸 규정하지 말라고. 규정도 사람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이 은행 직원들은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혔구만. 가만히 보니 그 나이 든 남자도 어떤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 같았다. 이유야 어쨌든 그 젊은 직원이 고객을 다루는 방법은 무척 서툴러 보였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순간 나를 맞았던 그 노련한 직원이 그에게 다가갔다. 고객님, 바쁘신데 서류 하나 때문에 헛걸음하게 되시니 너무나 짜증나시죠? 고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규정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고객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순간 일그러졌던 남자의 얼굴이 스르르 풀어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의 말은 상대가 품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의 말은 상대방이 품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방해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쾌해진다. 반면 그 말이 옳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의 말은 상대의 생각이 리듬을 타고 흘러가도록 한다. 그 말이 옳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의 말은 상대의 생각이 리듬을 타고 흘러가도록 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설사 상대가 틀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라며 흐름을 가로막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라며 생각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낫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I don't disagree to disagree. I don't disagree to disagree.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동의 안 한다는 말을 하려고 거기에 반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고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또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는 겁니다. I don't disagree to disagree. 내 생각의 물결이 남의 생각의 물결과 부딪히면 서로 뒤엉키게 된다. 내 생각의 물결이 남의 생각의 물결과 부딪히면 서로 뒤엉키게 된다. 두 개의 물결이 하나로 뒤엉키면 힘은 2배로 거세진다. 그래서 다시 분리되기 힘들다. 따라서 타인의 생각을 거스르거나 그것에 맞서는 건 그 물결에 휩쓸리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화의 물결을 던질 때 나도 화로 맞서면 나는 당연히 화의 물결에 휘말리게 된다. 반면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한 발 비켜서서 관찰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한 발 비켜서서 관찰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증오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부부가 있다. 6살짜리 아들의 양육권은 여자가 가져갔고 남자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해서 얼마 전 아기를 낳았다. 어느 날 남자가 전처와 함께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재우야, 아기가 참 귀엽게 생겼어. 와서 보고 싶지 않아? 아빠는 전화할 때마다 왜 아기 자랑만 해요? 아빠가 언제 아기 자랑만 했어? 계속 아기 얘기만 하잖아요. 네 동생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뭐? 아니, 이 녀석이. 아빠가 화를 내자 재호는 전화를 탁 끊더니 화장실로 달려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더욱 화가 치민 아빠는 다시 전화를 걸어 재호를 찾았다. 당장 재호 바꿔줘. 당장! 재호는 지금 화장실에서 울고 있어요. 전화 받기 어려워요. 그는 길이길이 날뛰었다. 전처에게 부자를 이간질시키려 한다며 욕설까지 퍼부었다. 만일 당신이 그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분노를 발산하고 있다. 거기에 저항하는 순간 당신도 분노에 함께 뒤얽혀 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노는 몇 배로 거세지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된다. 원수가 된 전 남편은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아 가겠다고 날뛸 것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상대가 발산하는 분노에 저항하지 않고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서서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화난 생각을 털어내도록 도와준다. 재호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났군요. 사랑하는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물결처럼 흘러가도록 계속 리듬을 맞춰준다. 지금 재호와 통화하고 싶죠? 근데 재호가 지금 화장실에서 울고 있네요. 울음이 그치면 연락하라고 할까요? 상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길길이 날뛰는 상대와 함께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드는 것보다는 한 발짝 슬쩍 뒤로 물러나 그 거센 물결이 빨리 지나가도록 리듬을 맞춰주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다. 상대가 발산하는 분노에 저항하지 않고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서서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화난 생각을 털어내도록 도와준다. 상대가 발산하는 분노에 저항하지 않고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서서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화난 생각을 털어내도록 도와준다.